안녕하세요. 1년 전에 프로미 AI라는 툴을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여러 가지 좀 재밌었던 게 있었죠. 이 툴을 그때 처음 접했을 때는 스케치를 실사 이미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가지고 신기하게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그 점 때문에 이제 건축 분야에서 많이 사용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인물 같은 그림체 생성도 꽤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편리한 점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몇 개 소개하고 싶은 기능들,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바로 가보시죠.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카테고리별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좀 자세하게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 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반적인 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케치 렌더링부터 시작해서 쭉 있죠. 그 다음에 이미지 혹은 텍스트를 비디오로 바꾸는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밌게 뭐 합성을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View All 이걸 눌러주게 되면 많은 기능들 이런 것들을 쭉 내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툴에서 우리가 작업해야 될 모든 부분들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영상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케치 렌더링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나와 있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이제 AI 이미지 제너레이터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이미지 생성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차차 다른 기능들도 이렇게 옮겨가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설명은 못 드려요. 여기서 오늘 이제 건축 분야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럼 바로 여기 들어가 볼게요. 들어왔더니 윌 스미스 하면 스파게티가 생각이 나서 제가 웃음부터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미지 여러 가지 생성된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건축물도 멋지게 나오고 있고요. 저는 스케치를 한번 생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왠지 미리 적어놨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생성했던 그런 세팅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데요. 뭐, 요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프롬프트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옵션에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스타일 같은 경우, 그림의 스타일을 적용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예, 포토그래피라든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션 형식이 필요하면 여기 많은 프리셋이 있습니다. 쭉쭉쭉 있죠. 예, 예쁘네요, 정말.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스타일을 또 구현해 볼 수가 있고요. 컨셉 아트, 애니메이션 이렇게 쭉쭉쭉 있습니다. 예술적인 그림도 가능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정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스케치를 좀 뽑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을 안 할 거고요. 씬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이제 아키텍처 혹은 이런 용도별로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눌러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런 관점이죠. 이제 카메라 앵글 샷, 와이드 아니면 롱샷 이런 등등을 결정해 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레이시오 부분은 16대 9로 설정하고 이제 라이팅 부분도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라이팅 용어들을 이제 예시를 통해서 또 익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사용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기 프롬프트만으로 생성을 해볼 거고요. 프롬프트 조금 변경을 해볼게요. 네, 스케치하게 되면 색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라인 아트, 핸드 드로잉 네, 이 부분을 좀 변경을 해서 생성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프롬프트가 좀 부족하다 하면은 여기 인핸스 프롬프트를 눌러서 AI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로 생성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의도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기능 설명만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빠르게 생성하기 위해서 패스트 모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너레이트 할게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잘 그려졌네요. 손그림 같진 않고 정교하게 그려졌습니다. 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골라줄게요. 네, 요거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상단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편집창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이제 다른 편집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다운로드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업스케일된 형태로 바로 받을 수가 있고요. 아마 이제 요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유료 사용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4배로 이제 커진 이 스케치 형식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것도 생성하고 싶으시면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했던 그 프롬프트도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거를 이제 스케치 렌더링을 해보고 싶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치 렌더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공간으로 이제 왔습니다. 이제 생성 공간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아까 이제 골랐던 그림이 이렇게 바로 업로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그림 말고 다른 거 사용하고 싶으시면 여기 이미지 눌러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를 적용해도 되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옵션으로 적용을 해볼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스타일 같은 경우 자, 어떤 걸로 할까요? 리얼리스틱으로 한번 해보죠. 리얼리스틱으로 하고 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키텍처의 외관 부분이긴 한데
자, 랜드스케이프 디자인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가든 디자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도형이 들어가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AI를 많이 다루신 분들은 뭐 뎁스 모델이라든지 캐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설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제 스트럭처 부분만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보고 실행을 해볼게요. 네,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수치를 디노이징 강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출수록 이제 원본에 가깝고 높일수록 좀 더 창의적인 이미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지금 결과값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50으로 놓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렌더링이 됐습니다. 스케치 형식이었던 그림이 이렇게 이제 잘 렌더링이 되었습니다. 이 가든 스타일이 이런 표현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값도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좀 더 실사적인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는 씬 부분을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생성을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생성을 했던 부분인데 이 그림 가지고 이렇게 변환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스케치를 손으로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렌더링은 정말 근사하게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려보고요. 네, 이제 렌더링이 끝났고요. 이렇게 다양한 툴에 대한 사용 기초는 아마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마 설명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용도별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중간중간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바로 나와 있네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이건데 컨시스턴시 렌더링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렇게 어떤 일관된 디자인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죠. 네. 이거는 어떤 프롬프트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모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로라 학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면은 먼저 이제 프롬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제 보는 화면하고 좀 다를 거예요. 처음에는 모델이 안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모델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위치 그대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이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이 과정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삭제가 됐고요. 이제 크리에이트 모델을 눌러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이제 스타일을 참고하고 싶은 이미지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를 넣어줄 거예요. 이거를 이제 넣어줄 거고요. 자,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는 이제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되는 건데, 이미지와 관련된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그냥 크롬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사용할 이제 시나리오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저는 크롬,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를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이제 트레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디스크립션 부분을 조금 자세히 해주면 좋긴 한데요. 이제 빠르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생성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건축물일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디스크립션 이 부분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프론트샷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드샷 그 다음에 뭐 드론샷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바로 훈련돼서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아까 이거였죠. 이거 가지고 이제 훈련된 이제 모델이 생성이 됐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네,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이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 모델이 생성이 되었고 네, 개인이 사용하고 싶으시면 그대로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이제 공개하고 싶으시면 퍼블리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가 만든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AI 이미지를 또 생성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럼 다시 홈 화면에 들어가서 컨시스턴시 렌더링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자 모델 이미 생성했기 때문에 이 플러스를 통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 가서 이제 마이 모델에 들어갑니다. 마이 모델 들어가면 이름을 안 적었기 때문에 이제 노네임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설정을 하고 생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은 이미 생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해볼까요? 자 여기다 from house라고 한번 해볼게요. 집은 어떤 형태로 나올지 좀 궁금하니까 이렇게 해보고 레이시오는 16대 9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생성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나왔네요. 네, 멋지네요. 네, 하우스가 약간 호박 형태로 되어 있는데 멋진 크롬의 그런 외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확실히 스타일이 계속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모델 하나 가지고도 간단한 프롬프트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자, 뷰 올 툴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내려보게 되면은 어디있죠? 네, 여기 보면은 AI 아키텍처 제너레이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AI 이미지 생성을 아까 해봤는데 건축물에 대해서 좀 특화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으실 때는 이거 툴 활용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옵션을 활용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은
시나리오 체인저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인트로 영상에서 한번 살짝살짝 뭐 날씨가 변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생성했던 것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저는 하나의 어떤 이 이미지를 여기다 이제 삽입을 시켜놨고요. 그다음에 스타일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옵션에서 설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시즌별로 혹은 날짜별로 아니면 시간대별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정말 편하죠. 그래서 스타일 이 강도 등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생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시간대가 변화된 그런 이미지가 이제 생성이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 가지고 다양한 시간대, 다양한 계절에서의 어떤 모습들, 그죠? 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런 건축물들이 좀 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에 어떤 나무라든지 어떤 작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점은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쭈루룩 보거나 아니면 조감도를 좀 보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스퍼레이션에 들어가면은 일단 뭐 디자인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가 있고요. 프롬프트를 여기서 좀 뽑아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한번 이거 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롬프트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영감을 얻는 거죠. 쭉쭉쭉 보시면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내 사진, 네.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AI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AI 툴에 들어가서, 자, AI 아키텍처 제너레이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넣고, 네, C는 그냥 없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순수 프롬프트만으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3개의 이미지가 나왔고요. 네, 이거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디트 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은, 리전 렌더링, 이거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이미지를 이쪽 공간으로 보내가지고 작업을 해볼 건데, 자, 이렇게 작업 공간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작업하는지 조금 감이 안 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뭘 할 거냐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공간에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좀 렌더링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스케치 이미지를 일단 가져와야 돼요. 저는 소파를 하나 가져올 거예요. 네, 이렇게 가져오고 나면 이제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서 이제 브러쉬를 수동으로 칠해도 되고 아니면 자동 셀렉션을 통해서 하셔도 되는데, 이 공간에 이 소파를 한번 넣고 싶어요. 그럴 때 좀 브러쉬 크기를 키운 다음에, 자, 이 공간에 이렇게 칠해줍니다. 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 공간을 아예 그냥 이 소파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각도가 좀 안 맞아서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 안에 자,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넣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조금 조정해서 이렇게 삐뚤죠? 이렇게 미리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각이 조금 맞으면 좋은데 한 이 정도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뭐 다른 거 건들 거 없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너레이트 해보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또 다시 한번 해보고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소파의 원형대로는 나왔는데 색깔이 좀 다르죠. 네, 여기 구체적으로 뭔가 이 색깔을 언급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외관의 어떤 건축물에서 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거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필요한 요소를 넣거나 할 때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거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툴 중에서도 Erase and Replace 이 부분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이 사진을 다시 갖고 오면은 여기 이제 칠하는 거죠. 여기도 아니면 이제 오토 셀렉션을 통해서 자, 이렇게 의자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셀렉션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은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네, 여기 선택이 안 되네요. 그럴 때는 수동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제거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리무브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리플레이스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어떤 만약에 화분을 넣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화분을 생성해서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AI가 이제 만들어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건축물에 대해서 좀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설명들은 인물 생성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재밌어요. 자, 크리에이티브 퓨전이라고 네, 생성됐던 것을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어떤 이제 그림이 있고요. 여기 이제 스타일을 하나 입히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걸 한번 입혀볼게요. 이런 스타일을 입혀봤을 때 이런 어떤 재질이 여기에 이제 녹아들면서 하나 렌더링이 될 거예요.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나왔죠? 네, 요 재질이 입혀져서 또 새로운 느낌의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재질로 또 이렇게 완성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재질로도 완성이 되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독특한 건축물의 디자인을 해볼 수 있을 때 아주 유용한 툴인 것 같아서 또 한번 설명을 짧게 드려봅니다. 네, 툴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미리 보기 가까이 가기만 하면 어떤 기능을 제공해 주는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아마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스티커 메이커 이런 것도 좀 재밌게 해볼 수가 있을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미지를 또 비디오로 보내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비디오로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미 AI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궁금한 내용들이나 빠진 내용이 있으면 더보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또 이것을 그냥 사용하시기보다는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크레딧을 조금 더 제공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